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고소하고 쫄깃하면서 안은 촉촉한 정말 맛있는 베이글을 만들어 볼게요. 베이글을 만드는 방법, 보관 방법, 해동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베이글로 고고 해볼까요? 우선 이스트가 가장 활동적인 온도인 36도에서 38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드라이 이스트를 넣어 잘 풀어준 뒤 3분 정도 두었어요. 이스트를 밀가루에 넣어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간혹 이스트가 잘 녹지 않아 알맹이 상태로 남아있기도 해서 저는 따뜻한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볼에 강력분 500g, 소금 9g, 설탕 30g, 검은깨 50g을 넣은 뒤 고루 섞이게끔 저속으로 30초 정도 돌려주세요. 처음부터 고속으로 올려버리면 날가루가 사방으로 날리니 저속으로 가루들을 섞어주다가 이스트를 풀어놓은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넣어주세요. 물이 전부 들어가다면 속도를 중속으로 올려 반죽이 한 반죽이 될 때까지 3분 정도 믹싱을 해주세요. 실온에 둔 버터를 넣어준 뒤 다시 3분 정도 중속으로 믹싱을 해주세요. 버터를 다른 재료에 비해 나중에 넣어주는 이유는요. 버터의 유지 성분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루텐을 잡아준 후에 버터를 넣어줘야 안정적으로 글루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탕종을 넣어주는데요. 탕종을 마지막에 넣어주는 이유도 버터와 비슷해요. 알파화된 호화 반죽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글루텐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탕종은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탕종을 넣고 나서는 속도를 고속으로 믹싱을 해주세요. 일반 베이글 레시피에 탕종을 더해준 레시피라 반죽에 수분감이 많아요. 고속으로 믹싱을 해줘야 질어진 반죽을 잡아주면서 탄력 있는 반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엔 굉장히 질게 믹싱이 되다가 점차 볼 벽과 바닥이 깨끗해지면서 깔끔한 반죽이 될 거예요. 글루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반죽 일부를 떼어서 양손으로 살살 늘려보세요. 반죽이 뚝뚝 끊긴다거나 구멍이 나면 글루텐은 덜 잡힌 거예요. 좀 더 믹싱을 해서 글루텐을 잡아줄게요. 총 11분 정도 믹싱을 해주었고요. 다시 글루텐 테스트를 해볼게요. 양손으로 반죽을 늘렸을 때 반죽이 매끈하게 늘어나면서 손가락이 비치는 정도가 되면 글루텐은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검은깨 반죽이라 잘 감이 안 잡히시죠? 탕종 우유 식빵 반죽으로 글루텐 완성 시점을 보여드릴게요. 혼자 테스트를 하면서 찍은 영상이라 초점이 잘 맞지 않은데요. 비치는 손가락이 보이시나요? 손가락을 떼었을 때 탄력도 보이시죠? 글루텐이 잘 잡혔어요. 완성된 반죽은 한 덩어리로 매끈하게 둥글려 주세요. 겉면을 매끈하게 정리를 해줘야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고 반죽 안에 가둬두면서 발효를 잘 시킬 수 있어요. 볼에 담아 1차 발효를 해줄게요. 반죽이 담긴 볼에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랩을 해준 뒤 공기 구멍을 뚫어주세요. 여름엔 실온에서도 잘 발효가 되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넣어둔 전자레인지나 오븐 안에서 발효를 해주세요. 1시간 정도 발효를 해주었어요. 반죽은 2배에서 2.3배 정도로 부풀었고요. 온도는 29도 정도 되네요. 발효가 잘 되었는지 핑거 테스트를 해볼게요. 강력분을 묻힌 손가락을 반죽의 한 곳에 깊숙이 찔러 넣어주세요. 손가락을 빼는 자리가 수축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발효는 잘 된 거예요. 분할을 해주는데요. 덧가루를 뿌려준 뒤 반죽의 가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120g씩 분할을 해주세요. 분할을 하실 때는 되도록 많은 분할보다는 두세 번으로 최소한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반죽은 살짝 모자르네요. 적은 대로 만들어 볼게요. 분할된 반죽은 둥글리기를 해서 중간 휴지를 시켜주세요. 둥글리기는 자른 면은 반죽 안쪽으로 넣어주고 겉면의 매끈한 부분은 손날을 이용해 영상처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주면서 겉면이 매끈하게 정리되도록 해주세요. 반죽의 매듭이 바닥으로 가게 하고 겉면은 거칠지 않게 매끈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반죽 후 둥글리기를 하는 이유는 겉면이 거칠하면 가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막을 형성해주는 이유도 있고요. 또 반죽을 경직시켰기 때문에 다시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휴지 시간을 짧게 주면 반죽을 성형할 때 수축이 되면서 성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휴지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만약 한겨울이라면 휴지 시간을 20분 정도 주시는 것도 좋아요. (15분간) 중간 휴지를 할게요. 바닥에 덧가루를 뿌린 뒤 반죽을 성형하는데요. 반죽을 밀어줄 때는 한 번에 끝에서 끝으로 밀어주는 것보다 중간에서 아래로, 중간에서 위로 밀어주는 게 좋아요. 긴 타원형으로 밀어주고 반죽을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 반죽의 매끈한 겉면이 완성된 빵의 겉면이 되어 모양이 이뻐요. 다시 한번 중간에서 위로, 중간에서 아래로 밀어주세요. 반죽을 90도로 돌려 위에서 아래로 반죽을 접어주면서 내려오는데요. 베이글 특유의 모양대로 중간은 통통한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면 처음엔 손가락 사이를 넓게 펼쳤다가 반죽을 접으면서 손가락을 좁혀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접을 때마다 꾹꾹 잘 눌러줘야 빵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은 살짝 굴려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반죽의 경계면을 손가락으로 꼭꼭 집어주세요. 영상처럼 호선으로 경계면이 생기는데요. 경계면이 일직선이어야 빵을 만들었을 때 이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만들려면 검지로 반죽을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쉽게 일직선으로 반죽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경계면을 꼭꼭 잘 집어주는 건데요. 그래야 데치거나 오븐 안에서 오븐 스프링이 일어날 때 빵이 터지지 않아요. 경계면이 매끄러워지도록 살짝 반죽을 굴려준 뒤 한쪽 끝은 얇게, 한쪽 끝은 넓게 성형을 해주세요. 그리고 경계면이 빵의 안쪽으로 가게끔 해서 넓은 면으로 얇은 쪽을 감싸듯 성형을 해준 뒤 역시나 반죽이 터지지 않도록 꼭꼭 집어주세요. 유산지에 반죽을 올려 비닐을 덮어 40분 정도 2차 발효를 해주세요. (2차) 발효가 다 되었어요. 반죽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제 데쳐주는 과정이 남았어요. 물과 물에 대비 설탕량을 5% 정도 넣어주었어요. 저는 물 1리터에 설탕 50g을 넣어줬어요. 설탕 없이 그냥 물로만 데치게 되면 반죽의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색이 나질 않아요. 물에 기포가 생기면서 끓기 시작하면 반죽을 넣어 한쪽 면씩 각각 15초 정도 데워주세요. 만약 이 과정에서 반죽을 다 익혀버리면 오븐 안에서 팽창이 일어나지 않으니 너무 오래 데치지 않아요. 데쳐진 반죽은 180도의 오븐에 13분 정도 구워주세요. 베이글이 구워져 나왔어요. 데크 오븐에 굽는다면 베이글을 성형한 그대로 나오는 편이고요. 반면 컨벡션으로 굽는다면 바람의 영향으로 베이글의 가운데 구멍이 더 작고 둥글게 구워져요. 구워진 베이글을 잘라볼게요. 빈 공간 없이 쫄깃하고 촉촉하게 잘 구워졌어요. 당장 드시지 않을 경우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냉동 후 해동을 해서 먹는 베이글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랩에 베이글을 하나씩 랩핑한 후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을 해주세요. 드실 때는 냉동된 상태의 베이글을 예열 과정 없이 160도의 오븐에 14분에서 16분 정도 구운 뒤 드셔보세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냉동했던 베이글을 더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겉은 정말 바삭하고 속은 쫄깃 촉촉한 게 너무 많나요. 갓 구워도 맛있고 냉동해둬도 너무 고소하고 맛난 흑미 베이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게 드세요.